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바로 인공지능 AI가 영화 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선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 보고서부터 기술 분석, 실제 적용 사례까지 꽤 다양한 자료들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이 정보들 속에서 AI가 가져올 변화의 핵심,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영화 제작의 시작부터 끝, 심지어 우리가 영화를 보는 방식까지 AI가 정말 안 끼는 곳이 없을 정도인데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기술 변화를 넘어서 뭐랄까 영화라는 예술과 산업 자체에 대한 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그 기회와 과제들, 이걸 좀 균형 있게 살펴보면서 명확한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장 규모부터 좀 볼까요? 이게 2023년에 전 세계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생성형 AI 시장이 27조 원 규모였다는데 와, 2030년에는 136조 원까지 간다고요? 네, 예측치가 그렇습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26% 이상 성장한다는 건데 26%요? 이야, 이건 뭐 단순 성장이 아니라 거의 혁명 수준인데요. 정확한 표현이세요. 그만큼 AI가 이제 단순 보조 도구가 아니라 아예 영화 산업의 경제 구조나 창작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증거죠. 그렇군요. 예를 들어 기획 단계부터 AI 역할이 커지고 있어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소재가 흥행할지, 트렌드는 뭔지 제안해주고요. 아, 정말요? 네, 심지어 최적의 촬영 장소나 배우 캐스팅까지 도와주는 플랫폼들도 등장하고 있거든요. 작가나 기획자 입장에서는 뭐랄까 새로운 영감을 주는 파트너가 생기는 셈이죠. 와, 창의적인 영역까지 AI가 들어온다는 게 참 흥미롭네요. 특히 그 시각적인 부분, VFX 같은 영역 변화는 더 극적이라고 들었어요. 아, 네, 맞습니다. 아이리시맨에서 배우들 얼굴 젊게 만든 거나 아니면 인디아나 존스 최근작에서 해리슨 포드 젊은 시절 보여준 것처럼요. 맞아요. 그런 작업들 예전에는 진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아주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시각 효과나 디에이징 작업이 AI 덕분에 훨씬 빨라지고 또 비용 효율적으로 가능해진 거죠. 효율성이 엄청 높아졌군요. 네, 페이스파인더 같은 AI 기반 기술도 있고 또 휴먼 레이스라는 영화에서는 그래픽 합성을 아예 자동화하기도 했고요. 아, 그리고 버추얼 프로덕션 기술이라고 그 LED 스크린 배경 쓰는 거 있잖아요. 아, 네네, 알죠. 그것도 AI랑 결합하면서 표현의 한계를 막 넓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미 돌아가신 배우를 다시 스크린에서 본다거나 아니면 살아있는 배우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촬영 제약을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네요. 네, 가능해지고 있죠. 창작의 자유가 훨씬 넓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운드 디자인 쪽에서도 AI가 쓰인다고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 오존 같은 AI 기반 오디오 플러그인들이 사운드 믹싱을 돕거나 기존에 없던 새로운 소리를 만들기도 하고요. 장면에 딱 맞는 최적의 사운드스케이프를 구축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와, 이제는 청각적인 경험까지 AI가 디자인하는 시대군요. 그런 셈이죠. 자, 그럼 제작 현장을 넘어서 다른 활용 사례도 좀 볼까요? 예를 들어 영화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마케팅에 쓰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시네리틱이나 스크립트북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인데요. 과거 흥행 데이터나 시나리오 특징, 관객 반응 같은 걸 AI로 분석해서 투자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아, 투자 전에 미리 예측을 해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IBM의 AI 왓슨이 영화 모건 예고편 편집한 사례도 유명한데요. 아, 저도 그거 들어봤어요. 네, 가장 효과적인 장면들을 AI가 골라서 맞춤형 광고나 예고편을 만드는 데도 쓰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AI로 만든 단편 영화 광고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우리가 사실 제일 체감하는 건 역시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의 추천 기능 아닐까요? AI 알고리즘 덕분에 진짜 내 취향에 맞는 영화를 딱 찾아주잖아요. 맞아요. 그게 가장 직접적인 경험이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블랙미러, 벤더스네츠처럼 시청자 선택에 따라 이야기가 바뀌는 인터랙티브 컨텐츠가 더 정교해질 수도 있고요. 아, 그런 형태의 영화가 더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네, 심지어는 시청자의 표정이나 심박수 같은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장면에 미묘한 변화를 주는 일종의 감정 편집자 역할까지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관객과의 상호작용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와,
정말 상상 이상인데요. 이게 단순히 영화 만드는 도구를 넘어서 이제는 AI 영화라는 아예 새로운 장르까지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특히 오픈 AI의 소라, 그거 정말 충격이었어요. 글만 넣으면 영상이 뚝딱 나오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놀라웠죠. 그래서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의 비판이 세계 최초로 AI 영화 경쟁 부문을 만들었고 다른 국제 영화제들도 주목하고 있어요. 오, 벌써 경쟁 부문까지 생겼군요. 네. 국내에서는 AI 수로 부인이라는 작품이 AI가 만들었지만 인간의 편집 같은 창작 기여를 인정받아서 저작권을 획득한 첫 사례가 됐고요. 아, 그게 저작권 인정까지 받은 거군요. 네. 또 두바이 AI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원머 펌킨이라는 영화는 제작비가 거의 안 들고 5일 만에 완성됐다고 하니까요. 창작의 문턱 자체가 확 낮아지고 있는 거죠. 정말 놀라운 가능성들이 많은데 동시에 걱정되는 지점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역시 일자리겠죠. 맞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할리우드 작가 조합이랑 배우 조합 파업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이 AI 활용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그 파업이 꽤 길었잖아요. 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앞으로 한 3년 안에 20만 개 넘는 일자리가 AI 자동화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신박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20만 개요? 와, 물론 AI 관리나 활용 관련해서 새로운 직무가 생겨서 지난 2년간 관련 일자리가 60% 늘었다는 통계도 있긴 해요. 아,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군요. 네. 하지만 그게 기존 일자리 감소를 다 상쇄할 수 있을지, 또 어떤 직군이 더 취약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일의 성격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작권 문제나 그 딥페이크 기술 악용 문제도 정말 심각할 것 같은데요. 아,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AI가 만든 컨텐츠, 이거 저작권 누구한테 있냐? 또 AI 학습에 쓰인 원본 데이터 저작권은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이런 법적 논쟁이 아주 뜨겁습니다. 네. 그리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명예훼손이나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같은 위험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또 돌아가신 분을 디지털로 재현할 때 동의나 인격권 문제, 그리고 AI가 편향된 데이터로 학습하면 컨텐츠가 너무 획일화될 수 있다는 우려,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한 윤리적 과제입니다. 결국 이 기술 발전 속도를 우리 인간적인 고민이나 사회적 합의가 좀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흥미로운 건 기업 경영진들도 AI 기술 자체보다는 창의력이나 특정 분야 전문 지식 같은 그런 인간 고유의 역량을 사실 더 중요하게 본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기술 만능주의는 아니라는 거군요. 네, AI는 분명 강력한 도구지만 창작의 중심에는 여전히 인간이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 혜택은 누리되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 또 책임감 있는 활용 방안, 명확한 법적, 윤리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정말 시급한 시점입니다. 자,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 AI가 영화 산업에 정말 전례 없는 효율성, 또 새로운 창작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동시에 일자리나 저작권, 윤리 문제 같은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숙제들을 함께 안겨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AI가 만드는 이야기가 점점 더 많아질 이 시대에 어쩌면 기술이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그래서 오히려 더 중요해지는 인간만의 창의성이란 과연 뭘까요? 또 우리가 영화를 통해 얻고 싶은 깊은 감성적 연결은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앞으로 우리가 영화를 만들고 즐기는 방식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 번쯤 꼭 씹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